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전 미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적 있으십니까? 그 작은 방심이 몇 초 후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실화는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외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가 그날 현장 포장을 강행했다면 이 영상은 뉴스 속 참사 소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빨리빨리가 아닌 확실히를 선택한 순간 운명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멈출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한 경고를 무시했다면 오늘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적 있습니까? 그 작은 방심이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설마를 멈춘 한 사람 덕분에 모두가 살아남은 실화입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신도시 공사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윤재호 소장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현장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매일 아침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죠. 마지막 진입로 포장.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 막 입사한 신입사원 박소연이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진입로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여서요. 재호는 피곤한 눈을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진입로 중앙부에 약간의 집안 치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꺼진 것 같은데.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빠듯했고 오늘 포장 작업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터였죠. 자네가 신입이라 예민한 거 아닐까? 그래도 한번 보자고. 현장에 도착한 재호는 소연이 가리키는 부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죠. 그저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평범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감각이 묘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현장 기사 최동철이 다가와 껄껄 웃었습니다. 소장님, 신입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냥 약간 다져진 거죠. 재호는 쪼그려 앉아 손으로 지면을 더듬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죠. 마치 속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연 씨, 이걸 발견한 건 잘했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대로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겠네. 그 순간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최 부장이었죠. 재호 씨, 오늘 포장 완료 맞죠? 오후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사님께 보고해야 해요. 재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의 오랜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재호는 다시 한번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 아니면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작업을 중단해야 할까? 윤 소장,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요? 본사 최 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정도 집안 꺼짐은 어느 현장에나 있는 일이라고요. 내일이 준공 검사인데 오늘 포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재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부장님, 제 경험상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하루만 미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안 안정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윤재호 씨, 30년 경력이면 뭐합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일정을 미루자고요. 다들 당신 말 듣고 웃고 있다고요. 전화를 끄는 재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현장 인부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소장님이 신임 말에 휘둘리시나 봐. 경력 많으신 분이 왜 저러시지? 그냥 포장해 버리자고. 점심시간 재호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공사 현장이 보였고 문제의 진입로도 보였죠. 그때 동철이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저희 다 준비됐습니다. 포장 작업 시작할까요? 재호는 천천히 밥통을 닫았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든 오늘은 포장 작업 취소당. 네, 소장님. 그러시면 저희 다 혼납니다. 본사에서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 대신 집안 조사팀 불러서 정밀 점검 받아보자. 동철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저도 15년 일했지만 이런 건 항상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직감이 계속 뭔가 경고하고 있어. 사무실로 돌아온 재호는 본사에 작업 연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예상대로 최 부장의 분노 폭발이 이어졌죠. 당신 책임 못 져. 이사회에 보고할 거야. 소연이 조심스레 재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제 말만 없었어도. 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소연 씨. 오히려 고마워. 자네같이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는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재호는 텅 빈 현장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고 그의 결정을 의심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재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오늘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비를 맞으며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맞든 틀리든 내일은 분명 모두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비로 현장은 축축했습니다. 재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본사에서 온 경고장이 놓여 있었죠. 공정 지연에 대한 책임 소명 요구. 소장님. 소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제 포장 안 한 거 정말 괜찮을까요? 재호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오늘 집안 조사팀이 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오전 11시. 집안 조사팀이 도착했고 문제의 진입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지켜보고 있었죠. 재호는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꽝! 진입로 중앙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으악! 다들 피해. 모두의 눈앞에서 진입로 중앙부가 순식간에 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입처럼 땅이 벌어지더니 사람 서너 명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조사팀원 한 명이 겨우 뛰어나와 위기를 모면했죠. 세상에. 동철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재호는 천천히 다가가 무너진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직경 7m, 깊이 5m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만약 어제 포장을 했다면 오늘 이 도로 위로 차들이 다녔을 테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럴 수가.
소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호는 무너진 구덩이를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어제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소장님. 동철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호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그의 직감이 멈추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본사의 최 부장도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재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하에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은 완전히 봉쇄됐고 긴급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재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현장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소장님, 어제 그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모두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재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가자고 할 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시 안전관리본부와 국토부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조사가 시작됐죠. 재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조사팀장이 무너진 구덩이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지하 하수관이 붕괴된 흔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군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하수관이요? 설계 도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조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하수관은 공식 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관로입니다. 아마도 20년, 30년 전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기록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위험이 그들 발밑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소장님이 어떻게 아셨단 말입니까? 동철이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호에게 쏠렸죠. 재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확히 알았던 건 아니야. 그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야. 조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경력의 감각이군요. 그 감각이 아니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재호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내 감각이 아니라 소연 씨가 먼저 발견했어. 그 작은 집안 치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견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셈이었죠. 점심시간 재호는 사무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최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윤 소장, 사과드립니다. 최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제 한 모든 말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확신했던 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소장님은 확신이 없어도 안전을 선택했지만 저는 확신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자고 했으니까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일로 본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재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론 위기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죠. 다행히 이번엔 실제 인명 피해 없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후 재호는 무너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고 인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동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입이 말한 작은 집안 치마만 보고 어떻게 그런 큰 위험을 감지하셨어요?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다만 내가 아는 건 작은 징후가 때로는 큰 위험의 신호라는 거지. 그걸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 3일 후 현장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긴장감 대신 경외감이 흐르고 있었죠. 재호는 새로운 안전수칙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커피 한 잔 드세요. 동철이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엔 거칠던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고마워. 재호가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현장 식당에서는 모두가 재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요. 재호는 어색한 듯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인부가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이거 제 아내가 싸준 김치찌개인데 드셔보세요. 아, 고맙지만 괜찮아요. 재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꼭 드세요. 인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그날 포장 작업을 했다면 제가 첫 번째로 그 도로를 지나갔을 테니까요. 재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그는 새삼 깨닫고 있었죠. 오후 회의에서 본사 이사가 방문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사는 재호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소장님, 회사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판단력이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재호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보다는 박소연 사원이 먼저 이상을 발견했으니까요. 이사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박소연 씨, 정말 대단합니다. 신입사원이 그런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다니. 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조금 이상해 보여서 말씀드렸을 뿐인데.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재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소장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 말을 무시했어요. 소장님만이.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나이나 경력의 문제가 아니야. 안전에 대한 진정한 태도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이상 징후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프로의 자세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잊지 않겠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일이 때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 결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한 달 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싱크홀 사고 이후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되던 작은 균열이나 흔들림도 이제는 즉시 보고되고 점검받았죠. 아침 회의를 마친 재호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어제 발견된 미세 균열은 다행히 구조적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보강 작업 완료했습니다. 재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보고해준 인부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어. 이미 했습니다.
동철이 씩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현장은 작은 돌멩이 하나만 이상해도 보고가 들어온다니까요. 덕분에 저희 일은 늘었지만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점심시간 재호는 새로 지은 현장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큼지막한 글귀가 걸려 있었죠. 의심되면 멈춰라. 생명은 다시 얻을 수 없다. 재호가 싱크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제안한 문구였습니다. 이제 이 문구는 모든 현장 입구와 사무실에 걸려 있었죠. 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소연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국 건설 현장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요.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정말이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연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현장에서도 우리처럼 일상 이상 징후 보고 제도를 도입한대요. 소장님이 바꾸신 거예요. 재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야. 오후 재호는 새로운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참석하던 인부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경청했죠. 안전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것이죠. 작은 징후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인부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베테랑 중 한 명이었죠.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엔 안전수칙 같은 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탓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아들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매일 아침 아빠, 오늘도 안전하게 일해요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소장님 생각이 나요. 재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인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재호는 복구된 진입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아찔했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도요. 2달이 지났습니다. 재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선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하나둘씩 가져다 준 것들이었죠. 커피 한 잔, 수제 쿠키, 손편지, 아내가 담갔다는 김치 한 통. 크기는 작았지만 그 마음만은 컸습니다. 소장님,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신입이 아니었죠. 현장에서 안전 파수꾼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베테랑 같은 신입이었습니다. 고맙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재호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오후 3시 동철이 재호를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잠시 현장에 나와주시겠어요? 확인해 보실 게 있습니다. 재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동철을 따라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모든 인부들과 직원들이 복구된 진입로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재호가 다가가자 모두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다 뭐하는? 재호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인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그날 사고가 있은 지 정확히 2달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모두 살아있을 수 있었던 날이죠. 다른 인부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소장님께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으로 가려진 작은 표지석을 가리켰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아름다운 화강암 표지석이 모습을 드러냈죠.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의 멈춤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표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장님. 동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회사 허락도 받았고요. 재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인부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 다 살아있어요. 제 아이들이 아직도 아빠를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인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첫 차로 이 도로를 건널 예정이었어요. 소장님이 없었다면. 소연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소장님. 그때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그리고 모두에게 저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소연이가 먼저 발견했고 여러분 모두가 그 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겸손은 됐고요. 오늘은 저희가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받아들이세요. 현장 식당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회사에서도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재호를 환영했죠. 솔직히 말해서 최 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장님이 너무 신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신중함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재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현장을 떠나는 길에 그는 표지석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한 사람의 멈춤. 그 단순한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재호는 새 현장으로 발령받아 첫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죠. 안전의 수호자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새 현장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소장님. 재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재호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안전에 의심이 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저는 전에 있던 현장에서 동철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 싱크홀 사건. 정말 대단하세요.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공이죠. 점심시간 재호는 혼자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소연이었습니다. 소장님 잘 지내세요?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안전관리팀으로요. 재호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소연아.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 소장님이 추천해 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얻은 거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전화를 끄는 재호는 공사 중인 고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오후 새 현장의 안전 교육을 진행하던 재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 멈추는 용기,
그게 바로 진짜 프로의 자세입니다. 한 인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작업을 멈추면 일정이 밀리고 윗사람들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은 과잉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일정은 만회할 수 있지만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재호는 옛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싱크홀이 있었던 곳은 이제 완전히 복구되어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표지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재호는 표지석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모두가 가자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호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확실히 문화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새 현장을 돌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웅담이 아닌 일상의 작은 신중함. 그 작은 용기가 때로는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경고를 무시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오늘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종종 영웅을 찾지만 진짜 영웅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호처럼 모두가 괜찮다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안전 문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윤재호 소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한 번의 멈춤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놀라운 실화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살 소방 지원자의 첫 출동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교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